네, 금일 발표할 논문은 GOR로 Graph Based Object Level Localization for Visual SLAM이라는 논문입니다. 2024 RA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올해 이크라에 게재되었던 그첸 교수님의 붐과 같 동일한 저작입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기존의 오브젝트 레벨 레코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은 크게 논 그래프 베이스드 접근법과 그리고 그래프 기반의 접근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논 그래프의 경우 하이 레벨 피처를 활용을 해서 리오컬라이제이션 코어를 식별을 하거나 가능한 많은 디텍션과 오브젝트 매칭 페어를 사용을 해서 리프레ction 에러가 가장 작은 페어를 찾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그래프 방법들은 오브젝트 개수나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연산 코스트가 연산 부하가 더 같이 증가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프 기반 방법론의 경우 주로 랜덤 워크 방법을 활용한 그 방법들이 주로 있었고, 최근에는 시멘트 라벨, 그리고 오브젝트 사이즈, 그리고 오브젝트 간의 디스턴스, 그리고 앵글까지 결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 베이스 방법의 장점은 이 노드 간 스페이셜 릴레이션십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점과 함께 3D 지오메트릭 모델 또는 지오메트릭 정보와 함께 그리고 시멘틱 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있었습니다. 다만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점은 기존과 동일하게 존재했고, 시멘틱 라벨에 대한 uncertainty,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본 논문에서의 그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시메트릭 언설턴티와 컨시스턴시를 한 번에 통합을 해서 활용하기 위해 그 그래프 생성과 동시에 그래프 커널을 연산을 하고 그 노드마다 그 커널 벡터를 리라벨링하는 이를 통해서 이 노드마다의 디스크립터의 그 식별력, 어떻게 보면 특수성, 그 특수성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정확하게 오브젝트 매칭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브 그래프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가능성 있는 노드들을 사전에 추출하고 이터레이션 파트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고 했고, 이 포즈 리파이먼트 모듈을 활용해서 이 다이렉트 그래프 매칭,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래프 매칭해서 진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최선의 베스트 리로컬라이제이션 리절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그 리얼타임 성능을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입니다. 이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개요들을 보시면은 타겟 맵과 소스 프레임의 그래프를 인풋으로 받아서 그래프 제너레이션을 진행하고 노드 시뮬러리티 어세스먼트, 노드의 유사성을 평가한 다음에 서브 그래프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노드 매칭과 포즈 리파이먼트 과정을 거쳐서 연관된 어소시에이티드 오브젝트와 그에 대응되는 카메라 포즈를 결정하게 됩니다. 프로블럼 데피니션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은 본 논문에서 방법론 디플로이에 좀 활용하는 텀들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소스 프레임에서는 욜로 V8을 통해서 얻은 디텍션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소스 그래프 정보들을 룰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타겟 맵이라고 하죠. 타겟 맵에서는 듀얼 쿼드릭으로 구성된 맵 오브젝트와 그리고 키프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 그래프 엣지까지 포함한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같은 시메틱 인포메이션과 그리고 쿼드릭 파라미터와 같은 지오메트릭 파라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했던 인포메이션들을 인풋으로 활용해서 보시면 아웃풋으로
오브젝트 레벨의 어소시에이션 정보들과 그리고 추정된 카메라 포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래프 제너레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스 프레임의 경우 디텍션 정보를 활용하고 본 논문에서는 이 디텍션 모델로는 이 디텍션 정보를 얻기 위한 디텍션 모델로 율로 V8을 사용합니다. 이때 디텍션은 바운딩 박스, 라벨, 컨피던스 스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이후에 사용하는 일랩스를 구하기 위해서 연산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의 컨트롤 엣지로 일랩스를 연산을 하고 소스 그래프 노드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컨트롤 엣지를 이용해서 일랩스를 구하는 논문은 QISO 슬램이라는 본 논문의 저자가 예전에 아래 레터로 게재했던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한 컨피던스 스코어가 0.1 이상이어야 하고 바운딩 박스가 서로 IOU가 0.6 이상으로 겹치면 가장 높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가지는 디텍션만 사용하게 됩니다. NMS, Non Maximum Suppression 알고리즘과 동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얻은 디텍션 정보들을 사용해서 소스 그래프 노드의 likely 확률을 구합니다. 이때는 조건부 확률로서 저렇게 수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여기서 SJ 같은 경우는 이 디텍션에서의 컨피던스 스코어입니다. 컨피던스 스코어를 의미하고 그 뒤에 붙은 인디케이터 펑션이 곱해지게 되는데 이 이것이 약간 카테고리 셋에 그 전체 이것은 클로스 셋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 카테고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여기서는 이제 코코 데이터 셋으로 80개의 라벨을 사용하고 있고 이 전체 카테고리 셋에 속해 있는 특정 카테고리와 라벨이 동일하다면 델타는 1이 되고 다르다면 0이 됩니다. 이 의미가 왜 델타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냐고 한다면 우측 하단의 예시를 보면은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후에 라이클리후드를 벡터 형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벨이 3이고 컴퓨터 스코어가 0.7일 때 라벨 3에 해당하는 벡터 인덱스에 라벨 0.7에 해당하는 웨이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벡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좀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래프 노드는 앞서 구했던 엘랩스, 타원, 라벨, 그리고 이 라이클리후드 정보를 인포메이션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프 엣지는 여기서는 단순하게 KNN으로 이웃한 노드끼리 가까운 노드끼리 연결을 하고 이 노드 간에 유클리드 거리를 가중치로 해서 소스 그래프를 구성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 타겟 맵 그래프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이제 카테고리 기반 그래프가 구성이 되고 이 대규모 시나리오에서는 멀티 라벨을 고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옵저베이션 키프레임 간의 이 시멘틱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한다면 디텍션에서의 언설턴티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 가능하다고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감을 받고 있고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본 논문에서는 이 키프레임 내에서 관찰된, 옵저베이션된 각각의 오브젝트의 정보를 이 저자의 이전 논문인 붐에서 제안한 그 오브젝트 슬램 방법을 통해서 맵에 점진적으로 시퀀셜하게 등록을 하고 정보를 누적하게 됩니다. 이때 이 누적한 정보가 타겟 맵 그래프에서는 앞서 소스 그래프에서처럼 노드의 라이클리후드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 식을 보시면은 이 모든 키프레임에서의 수식 1의 값 저기 보시면 아까 나왔던 그 수식과 동일합니다. 수식 1의 값에 대해서 카테고리 하나에 대한 모든 썸값을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썸값으로 나눠서 매 키프레임마다 어떤 라벨이 얼마나 일관적으로 탐지되었는지까지 확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어서 타겟 노드는 앞서 구한 쿼드릭 파라미터와 이 컨시스턴시를 고려한 라이클리후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게 되고 여기서도 그래프 엣지는 KNN으로 생성을 하면서 가까운 노드 간에 엣지를 연결하고
그 엣지 간 가중치는 노드 간 유클리드한 거리로 정의를 합니다. 다음으로 노드 시뮬러리티 어세스먼트 파트에서는 앞서 구했던 소스 그래프 노드들 그리고 타겟 그래프의 노드들의 라이클리후드를 모두 활용합니다. 루트 노드라고 하는 이제 기존 노드가 된 루트 노드 기준으로 엣지로 연결된 이웃한 노드들의 라이클리후드와 그리고 엣지 웨이트를 곱해서 전부 더하게 되는데 이 저 표현 자체가 이미 벡터를 가정하고 있는 표현처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벡터에 더한다, 벡터끼리 더한다는 뜻으로 좀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두 더함으로써 전체 이 루트 노드 기준에 이웃한 네이버 노드들에 대한 그래프 커널이 완성이 되고 이 그래프 커널이 벡터로서 생성돼서 이 루트 노드를 이 커널 벡터로 다시 리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소스 그래프 노드와 타겟 그래프 노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아래에 있는 식처럼 이 그래프 커널 벡터에 대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시뮬러리티 어세스먼트 부분에서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한 파트고요. 그때 여기서는 이제 로드의 리라벨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넣어봤습니다. 이 피규어는 16년도 CEPR에 게재된 로버스트 Visual Place Recognition with Graph Corners라는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어, 여기서 보이듯이 엣지로 연결된 이웃한 노드들의 라벨 정보들을 엣지 웨이트에 의한 가중된 벡터 형태로 각각의 노드들을 리라벨링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엣지가 얇은 게 가중치가 낮은 거고 엣지가 굵게 생긴 게 가중치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노드 투 노드 비교를 통해서 벡터 간 유사도를 판단하는 것을 저쪽 오른쪽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피규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노드 시뮬레이터 어세스먼트에서 이제 이 본 논문에 있는 자료를 피규어를 발췌해 온 거고요. 좀 더 이 본 논문에서 이제 그래프 커널 벡터에 대한 유사도를 평가하는 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한 자료 피규어라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보시면은 각각의 라벨들과 라이클리후드가 전부 합쳐져서 그래프 커널 벡터로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아까 전과 같이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코사인 시뮬러리티로 평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서브 그래프 익스트랙션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앞서 그랬던 모든 그 정보들을 활용하면서 첫 번째 수식부터 보시면 앞서 구했던 그래프 커널 벡터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오젝트마다 각각의 유니크한 아이디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GTSM 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유한 아이디가 부여된 노드 인스턴스마다의 벡터를 할당한 것을 표현한 수식이고, 이두 번째 아래에 있는 수식은 노드 간 유사도를 평가한 뒤에 가장 유사한 노드부터 여기서는 프리디파인된 J개만큼 차례대로 솔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겟 캔디데이트 노드로서 얻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J를 5 정도로 설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법론의 마지막입니다. 이 probabilistic node matching and camera pose refinement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는 네, 앞서 했던 캔디데이트 노드와 디텍션 셋이라고 하는데 요즘 디텍션 노드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매칭 셋과 트랜스포메이션을 얻게 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반복이 나옵니다. 이터레이션이 두 번, 아우터 이터레이션 그리고 인너 이터레이션 딱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때 아우터 이터레이션은 랜덤 샘플링 과정을 통해서 이 키프레임의 모든 디텍션 노드들에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프리디파인된 최소 노드 개수만큼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논문에서는 3개 정도를 설정했습니다. 3개 정도를 랜덤으로 샘플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인너 인터레이션에서 각각의 선택된 디텍션 노드들
노드들을 후보 노드와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어떤 수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고, 뭐 여기서 말하기를 위상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토포로지컬하게 그럴듯한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드 연결 컨스트레인트를, 노드 커넥티비티 컨스트레인트를 준수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 현재 이 한 후보 노드가, 하나의 후보 노드가 여러 개의 디텍션 노드들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터레이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각 매칭 세트가 존재할 건데요. 그때 매칭 세트마다마다 2D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그리고 이 3D 오브젝트의 센터 사이의 리프레ction 에러가 최소가 되는 카메라 포즈를 추정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임계값 이하가 되면, 세션 이하가 되면 일라이어로 취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최대로 가능한 아우터 인너 이터레이션이 완료가 된 뒤에 가장 많은 인라이어 개수를 가지고 있는 매칭, 베스트, 베스트 노드 매칭 세트와,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이니셜 카메라 포즈 T0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루프를 탈출하면 이후에 구한 그 T0를 다시 옵티마이즈, 어떻게 보면 리파이먼트를 이때 진행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포즈를 최적화하게 되는데, 이 최적화하는 과정이 다음 수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포즈 최적화는, 여기서 보면 이제 리파이먼트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카메라 포즈를 타겟 노드의 likelihood probability로 가중화시킨 리지듀얼의 제곱으로 이 리지듀얼 제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뭐 아까 네, 언급했듯이 이 부분은 타겟 노드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likelihood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와서 스테인 디스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 그 이전작인 붐에서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 소스 프레임에서의 디텍션된 일랩스를 구하게 되고, 일랩스와 3D 쿼드릭을 이미지 플레인으로 투영한 코닉들이 동시에 둘 다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 가정을 하고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이때 뮤는 일랩스의 중심 좌표를 의미하고요. 시그마는 회전된 그 일랩스는 회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보시는 것처럼 회전되어 있을 텐데, 그 회전된 차원의 단축과 장축의 번지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왈셔스테인 디스턴스는 이 뮤 성분 차이를 R2 놈으로 활용을 하고, 시그마 성분의 차이를 프로비니어스 놈으로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봤었지만 그 옵티멀 트랜스포트 같은 느낌으로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실험입니다. 실험에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TUM-RGBD 그리고 ICL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입니다. 보통 ICL 하면 NUIM 데이터셋이 가장 유명할 텐데요. 저도 다이아몬드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TUM 데이터셋에서는 이 애플2 데스크,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인데요. 굉장히 스태틱하고 바운드된 씬이 주로 나오게 되고, 애플2 펄스는 거의 비슷한 오브젝트, 그리고 오브젝트 씬이 비슷합니다. 씬이 비슷한데, 이 바운디된 씬에 사람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약간 동적 요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본 논문에서는 이 다이나믹 엘리멘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방법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뭐 피처 베이스드 메소드들 같은 어떤 다른 another 오브젝트 메소드들이 실패를 할 때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이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데이터셋은 언바운디드 언바운디드 씬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오브젝트가 굉장히 복잡하게 위치해 있는 데이터셋이고, 이 데이터셋이 굉장히 다양한
장비들을 사용합니다. 로봇, 드론, 뭐 VR 같은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씬을 보여주는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메소드는 논그래프 메소드, 그리고 그래프 베이스드 랜덤 워크, 그리고 여기서 제안한 지오 고리로, 그리고 그 고리록에서 사용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모듈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이 통합적으로 실험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실험을 보시면 이거 약간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하기를 저도 좀 판단하기를 이 GT 포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디텍션과 그리고 매핑된 타겟 노드, 매칭된 타겟 노드를 이미지 플레인에 투영시켜서 센터 디스턴스와 IO를 비교를 하고 이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미의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저자한테 메일을 보내봤는데 오브젝트 GT가 없다고 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어큐러시 같은 경우는 이미의 방법이 또 다르게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매트릭은 멀티플 오브젝트 트래킹 MOT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리록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후처리 없이도 트레디셔널한 방법들보다 성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랜덤 워크와 같은 기존의 방법들은 이 혼잡한 환경에서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반면에 논그래프 메소드가 오히려 대부분의 지표에서 랜덤 워크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저도 이제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이 퍼스 리파이먼트 여부가 왜 어소시에이션 지표에 들어가 있는지가 이 부분에서는 궁금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어소시에이션인데 어떤 리파이먼트에 대한 그 기여가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지는 좀 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더 고민해보고 저자한테도 좀 한 번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을 정성적으로 평가한 비교입니다. 확실히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 어, 본 논문이 제안한 방법론의 성능이 훨씬 더 잘 매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아까 정량 지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차이는 별로 없긴 하지만은 랜덤 워크 방식이 롱 그래프 메소드보다 더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퍼스 이스티메이션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본 테이블은 좀 복잡하고 그 공적인 환경에서의 그 시멘틱 언설턴티를 고려한다면 이 포즈 추정의 정확성과 이 신뢰성이 또 높일 수 있다고 이번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네, 확실히 이 그 바운디스 씬에서는 정말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도 약간 더 의문인 거는 의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거죠. 에러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오브젝트만으로 포즈를 추정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에러의 그 에러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무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실험을 좀 더 제안해 보면서 알아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NU라고 해서 언설턴티의 고려 여부를 같이 다룹니다. 사실 뭐 언설턴티를 여기서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에서도 고려하는 게 또 맞지 않나 또 의문이 들긴 하는데 여기 어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턴티를 고려해서 매칭이 잘 되면 포즈 이스티메이션도 성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스피처 베이스드 메소드와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월비 슬램에서 그 PR 이로컬라이제이션 파트만 부분만 빼서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적인 환경에서 굉장히 네, 트레디셔널한 방법은 실패를 하지만 지오리록은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이 오리로기, 지오리로기, 피처 베이스드 비주얼 슬램과 통합을 했을 때 이 오브젝트만을 사용하는 슬램 파이프라인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하고 이것은 이제 오브젝트의 그 강건성, 로버스티니스, 그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오브젝트가 강건성을 향상시키고 피처가 정확도를 높여서 두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해준다면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 방향성은 이전에 저자가 이전에 냈던 붐에서 언급했던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본 시스템이 가지는 리얼타임 성능에 대해서 타임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확실히 효율성도 굉장히 고려했다고 하고 고려하는 방법답게 굉장히 런타임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제 OA 슬랩이라는 시스템을 같이 비교군으로 잡고 내용을 진행했는데 이 OA 슬램에서의 리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이 6.2Hz 정도 나오는 것에 비해서 제한한 방법은 기존 고리록이 50 보시는 것 같이 50Hz 이상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고리록이 충분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이 논문에서 가장 큰 기여는 개인적으로 오브젝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에 있어서 시멘틱 언설턴티와 그리고 컨시스턴시를 통합해서 해석하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뭔가 이러한 의미론적 분석, 의미론적 어널리시스가 지오메트리크 어널리시스와 더불어서 이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동적인 환경에서의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리얼타임 성능을 가졌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실험들을 통해서 네, 전달하고 싶었던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